대한민국 최정예 707특임단 여군 3명은 휴가 기간에도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산악구보를 하던 중 등산로를 막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불량배들과 마주한다. 정중하게 담배를 꺼달라고 했지만 되돌아온 건 온갖 욕과 조롱이었다. 여자라고 무시했지만 그녀들은 일개 조폭 따위에 겁먹을 인물들이 아니었다. 본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숨막히는 대테러 훈련이 막 끝난 직후였다.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박윤서 선임하사, 김지연 중사, 이수진 하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서로를 향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대한민국 육군 707 특수임무단 통칭 백호 부대. 그 중에서도 여군으로만 구성된 독자적인 팀에 소속된 그녀들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훈련을 일상처럼 소화해내는 강인한 전사들이었다. 박윤서 선임하사는 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리더였다. 10년차 베테랑인 그녀는 냉철한 판단력과 불굴의 의지, 그리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팀원들을 이끌었다. 사격술과 저격술에서는 부대 내에서도 독보적인 실력을 자랑했으며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몇 해 전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가꾼 과수원이 한순간에 산불로 잿더미가 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던 아픈 기억은 그녀의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에게 산은 경외의 대상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아버지의 좌절과 눈물을 보며 그녀는 그 어떤 불의와 무책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신념을 키웠다. 김지연 중사는 폭탄이라는 별명과는 어울리지 않게 평소에는 과묵했지만 일단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뛰쳐나가 폭발적인 힘과 기술로 상대를 제압하는 해결사였다. 단검술과 근접 격투에서는 적수가 없었으며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냉정 침착하게 전술적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 탁월했다. 그녀의 불같은 성미는 오직 불의를 목격했을 때만 터져나왔고 평소에는 묵묵히 동료들을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최근 고된 야간 침투 훈련 중 발목 부상을 입었음에도 내색하지 않고 임무를 완수한 그녀의 도끼는 동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이수진 하사는 팀의 막내였지만 결코 실력에서 뒤지지 않는 패기를 지니고 있었다. 뛰어난 관찰력과 천부적인 생존 기술을 바탕으로 정찰 및 정보 수집에 능했으며 응급처치 능력 또한 수준급이었다. 그녀는 아직 이상주의적인 면모가 남아있어 가끔 감상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실전에서는 누구보다 냉정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얼마 전 있었던 독도법 훈련에서 홀로 악천후를 뚫고 목표 지점에 가장 먼저 도달하여 모두를 놀라게 한 전적이 있었다. 고된 훈련이 끝나고 드디어 꿀맛 같은 3박 4일의 휴가가 주어졌다.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 대신 그녀들은 주저없이 지리산의 품을 택했다. 이름하여 능동적 휴식. 평소 체력 단련의 연장선이자 자연 속에서 정신적 안정을 찾기 위함이었다.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지리산 국립공원 입구에 선 그녀들의 눈빛은 기대감으로 반짝였다. 가벼운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곧게 편 허리와 절도 있는 걸음걸이에서 특수부대원의 아우라가 느껴졌다. 산길로 접어들자 새벽 이슬을 머금은 풀내음과 상쾌한 흙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청량함이 폐부 깊숙이 스며들며 훈련으로 쌓인 피로를 씻어내는 듯했다. 간간이 들려오는 이름 모를 산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고요한 산중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들은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초반에는 완만한 경사였지만 이내 가파른 오르막이 이어졌다. 하지만 규칙적인 호흡과 일정한 보폭으로 조금도 지친 기색 없이 나아갔다. 선임하사님, 이번 휴가 정말 잘 온 것 같습니다. 마치 몸속 노폐물이 전부 빠져나가는 기분입니다. 이수진 하사가 붉게 상기된 볼로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수진아. 자연만큼 좋은 치유제는 없지.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산은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만 그 속살을 허락하니까. 박윤서 선임하사는 부드럽게 타이르면서도 시선은 끊임없이 주변 지형과 혹시 모를 위험 요소를 살피고 있었다. 김지연 중사는 말없이 선두에서 묵묵히 길을 헤쳐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대지를 어루만지듯 가볍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듯 했다. 그녀는 가끔씩 뒤를 돌아보며 동료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1시간쯤 올랐을까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작은 계곡 옆 너럭바위에 앉았다. 준비해온 물을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몇몇 다른 등산객들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며 지나갔다. 주말을 맞아 산을 찾은 가족 단위 등산객, 다정한 연인, 그리고 홀로 사색을 즐기는 노년의 등산객까지. 평화롭고 정겨운 산의 풍경이었다. 그러나 이 고요한 평화가 곧 깨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들의 예리한 감각이 본능적으로 다가올 불쾌한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청량한 공기를 가르며 다시 산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박윤서 선임하사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며 시선은 전방의 한 지점에 고정되었다. 김지연 중사와 이수진 하사도 거의 동시에 상황을 인지하고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의 곁에 섰다. 문제의 지점은 등산로가 좁아지는 길목이었다. 마치 보란듯이 등산로 한복판에 2명의 남자가 아무렇게나 주저앉아 있었다. 한눈에 봐도 불량해 보이는 인상차게. 한 명은 땅딸막한 체구에 머리를 짧게 깎고 목에는 요란한 용 문신을 드러내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눈매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주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들며 담배를 뻐끔뻐끔 피워대고 있었다. 바싹 마른 낙엽이 쌓인 건조한 날씨, 담배 연기는 매캐한 냄새를 풍기며 산의 맑은 공기를 더럽혔다. 그들 옆으로는 등산객 몇몇이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듯 조심스럽게 피해 지나가거나 아예 멀찍이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선임하사님, 저 사람들 산불 위험이 큰데도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수진 하사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우려와 분노가 섞여 있었다. 보아하니 상습범인 것 같군. 다른 등산객들도 불편해하고 있고. 김지연 중사가 짧게 덧붙였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박윤서 선임하사는 잠시 상황을 관망했다. 지금은 휴가 중이었고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몰상식한 행동과 잠재적인 위험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특히 산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그녀에게 저들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게다가 다른 등산객들이 공포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방관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가서 정중하게 이야기해보자.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지. 그녀는 침착하게 말하고는 남자들을 향해 걸어갔다. 김지연 중사와 이수진 하사가 든든하게 그녀의 양옆을 따랐다. 그녀들이 다가가자 용 문신을 한 남자, 불독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강철민이 거들먹거리는 시선으로 그녀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옆에 있던 마른 체구의 남자 족제비 오상태는 음흉한 미소를 흘리며 담배 연기를 마치 과시하듯 허공에 내뿜었다. 그들이 나누던 대화의 조각들이 귓가에 들려왔다. 이번 것만 잘 처리하면 그 영감탱이가 순순히 넘길까 범죄를 암시하는 듯한 불길한 내용이었다. 박윤서 선임하사는 그들의 험악한 분위기에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선생님들 실례합니다. 여기는 등산로이고 지금 날씨가 매우 건조하여 산불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죄송하지만 담배는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등산객분들도 불편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철민은 코웃음을 쳤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농담을 들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뭐야, 이 아줌마는? 어디서 나타나서 감히 우리한테 훈계질이야? 우리가 담배를 피우든 말든 당신이 뭔데 참견인데?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위협적이었다. 오상태도 비아냥거리며 거들었다. 그러게 말입니다, 형님. 요즘 별 이상한 여자들이 다 설쳐댄다니까요. 등산이나 곱게 할 것이지 오지랖은 태평양급이네. 아줌마, 우리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니까 갈 길 가시죠. 박윤서 선임하사는 한치의 표정 변화도 없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여기는 국립공원입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에서는 화기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을 떠나서라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담배를 꺼주십시오. 그녀의 흔들림 없는 태도에 강철민의 심기가 더욱 뒤틀린 듯 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윤서 선임하사의 바로 앞까지 다가섰다. 18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이 상당했다. 험악하게 일그러진 그의 얼굴에는 폭력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야, 아줌마.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지금 계속 까부는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안 꺼지면 진짜 X 되는 수가 있어.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 마지막 경고다. 당장 눈앞에서 사라져. 괜히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강철민은 들고 있던 담배를 박윤서 선임하사의 얼굴 바로 밑에까지 들이밀며 협박했다. 매캐한 담배 연기가 그녀의 얼굴을 뒤덮었다. 주변의 등산객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몇몇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어떤 이들은 아예 외면해버렸다. 공포와 무력감이 등산로를 무겁게 짓눌렀다. 오직 박윤서 선임하사와 그녀의 두 동료만이 그 압박감 속에서 꼿꼿이 서 있을 뿐이었다. 이수진 하사의 주먹이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김지연 중사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박윤서 선임하사는 마지막으로 이성적인 해결을 시도했다. 선생님, 폭력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단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담배를 끄시고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십시오. 그것이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쇠귀의 경읽기였다. 강철민의 눈에는 이성이 아닌 광기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듯 했다. 이제 대화는 끝났다. 박윤서 선임하사는 마지막으로 이성적인 해결을 시도했다. 선생님, 폭력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단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담배를 끄시고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십시오. 그것이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쇠귀의 경읽기였다. 강철민의 눈에는 이성이 아닌 광기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듯 했다. 이제 대화는 끝났다. 강철민은 비웃음을 터뜨리며 들고 있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마른 낙엽 더미 위로 보란듯이 던졌다.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연기를 피워 올리며 낙엽에 옮겨 붙으려는 아슬아슬한 상황. 이런 CX, 아줌마가 진짜 끝까지 성가시게구네. 내가 담배를 끄든 불을 지르든 내년이 뭔 상관이냐고. 그는 고함을 내지르며 박윤서 선임하사의 멱살을 잡으려 육중한 몸을 날렸다. 그의 소나귀에는 시커먼 힘줄이 솟아 있었다. 주변 등산객들 사이에서는 낮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지는 찰나였다. 박윤서 선임하사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났다. 이제 더 이상의 경고는 무의미했다. 오직 행동만이 남아있을 뿐. 강철민의 거친 손이 박윤서 선임하사의 옷깃에 닿기 직전 그녀의 몸은 마치 용수철처럼 반응했다. 상체를 살짝 뒤로 빼며 그의 손길을 피하는 동시에 그녀의 오른손은 번개처럼 뻗어나가 그의 손목 안쪽 급소를 정확히 가격했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강철민의 소나기 힘이 순간적으로 풀렸다. 박윤서 선임하사는 그 찰나의 빈틈을 놓치지 않았다. 왼손으로 그의 팔꿈치를 감아쥐고 오른손으로는 여전히 그의 손목을 제압한 채 자신의 몸을 축으로 회전하며 그의 관절을 꺾었다. 정교한 합기도 기술이었다. 우두둑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강철민의 팔이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였다. 크악! 이 미친년이! 강철민은 고통에 찬 괴성을 질렀지만 이미 승기는 기운 뒤였다. 박윤서 선임하사는 그의 팔을 등 뒤로 완전히 꺾어 올린 후 무릎으로 그의 등을 강하게 찍어 눌러 땅바닥에 엎드리게 만들었다. 그의 거구는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한치의 망설임도 불필요한 동작도 없는 오직 상대를 무력화하기 위한 최적의 효율성만을 추구한 결과였다. 형님. 이 모든 상황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지자 옆에서 낄낄거리며 구경하던 족제비 오상태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허둥댔다.
그는 품속에서 반사적으로 날카로운 등산용 칼을 꺼내 들었다. 칼날이 햇빛에 번뜩이며 위협적인 빛을 뿜었다. 이 인연들이 감히 누굴 건드려. 다 죽여버리겠어. 오상태는 겁에 질린 개가 더 크게 짖듯이 칼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김지연 중사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김지연 중사는 이미 그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춤을 추듯 오상태의 어설픈 칼날을 가볍게 피하며 그의 측면으로 파고들었다. 오상태의 시야에서 김지연 중사가 사라진 순간 그녀의 강력한 팔꿈치가 그의 옆구리를 가격했다. 컥! 숨이 멎는 듯한 고통에 오상태의 몸이 기역자로 꺾였다. 그 순간 김지연 중사의 손이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자 그는 비명을 지르며 칼을 놓치고 말았다. 땡그랑! 칼이 바위 위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이수진 하사는 즉시 떨어진 칼을 발로 걷어차 안전한 곳으로 치우고 혹시 모를 다른 위협에 대비해 주변을 날카롭게 살폈다. 동시에 겁에 질린 등산객들을 향해 침착하게 외쳤다. 여러분 위험하니 모두 뒤로 물러서 주십시오.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다치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녀의 차분하고 훈련된 목소리는 공포에 휩싸였던 등산객들에게 작은 안정감을 주었다. 몇몇 등산객은 멍하니 이 광경을 지켜보았고 어떤 젊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이 믿기지 않는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김지연 중사는 오상태의 팔을 꺾어 제압한 후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꺼내 박윤서 선임하사에게 던졌다. 박 선임하사는 강철민의 등 뒤에서 그의 손목을 등산화 끈으로 단단히 결박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산에서는 불조심해야지 안 그런가? 내 놈들 때문에 애꿎은 산이 다 타버릴 뻔했잖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강철민은 흙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채 고통과 굴욕감에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한 여성들이 평범한 등산객이 아님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불과 1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건장한 조폭 2명은 3명의 여군에게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했다. 등산로를 가득 메웠던 매캐한 담배 연기는 어느새 잦아들고 대신 팽팽한 긴장감과 놀라움이 그 자리를 채웠다. 평화롭던 지리산의 한 자락에서 벌어진 이 갑작스러운 충돌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다. 박윤서 선임하사가 강철민의 손목을 등산화 끈으로 막 결박하려던 순간이었다. 굴욕감과 극심한 고통에 이성을 잃은 강철민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 온 힘을 다해 몸부림쳤다. 크악! 짐승 같은 포효와 함께 그의 육중한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예상치 못한 반항에 박 선임하사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바로 그 찰나의 빈틈. 강철민은 짐승 같은 본능으로 기회를 포착했다. 그는 결박되려던 한쪽 손을 뿌리치고 땅바닥을 구르듯 몸을 일으켜 비탈길 아래로 미친 듯이 내달리기 시작했다. 젠장! 놓쳤다. 박윤서 선임하사가 낮게 욕설을 뱉으며 즉시 추격 태세를 갖췄다. 선임하사님, 이수진 하사가 긴장된 목소리로 외쳤다. 김중사, 저놈 오상태 확실히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해. 수진이는 나 따라와. 저놈 산길 익숙한 것 같은데 절대 놓치면 안 돼. 박윤서 선임하사는 번개처럼 지시를 내리고는 강철민이 사라진 숲속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숙련된 사냥꾼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이수진 하사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강철민은 죽기 살기로 도망쳤다. 그는 이 지역 지리에 어느 정도 익숙한 듯 일반 등산로를 벗어나 험준한 샛길과 수풀을 헤치며 나아갔다. 하지만 그의 뒤를 바짝 쫓는 2 여군의 기세는 상상 이상이었다. 박윤서 선임하사는 마치 지형지물을 스캔하듯 빠르게 최단 경로를 파악했고 이수진 하사는 그녀의 뒤를 엄호하며 강철민이 남긴 미세한 흔적들 꺾인 나뭇가지, 풀잎에 묻은 흙, 희미한 발자국을 놓치지 않고 추적에 단서를 더했다. 숨막히는 추격전이 한동안 이어졌다. 가파른 오르막과 미끄러운 내리막이 반복되었고 때로는 덩굴과 가시덤불이 앞을 가로막았다. 강철민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연신 뒤를 돌아보았지만
두 여군은 지치지도 않는 듯 끈질기게 거리를 좁혀왔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점점 짙어졌다. 저것들은 대체 뭐지? 괴물인가? 도주로가 좁은 협곡으로 이어지는 지점에 다다랐을 때 강철민은 주변에 널린 돌무더기를 발견하고는 잔꾀를 부렸다. 그는 큰 돌 몇 개를 발로 차 아래로 굴려보냈다. 와르르. 돌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비탈길을 굴러내려갔다. 위험해. 박윤서 선임하사가 외치며 이수진 하사를 옆으로 밀치고 자신도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피했다. 다행히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잠시 추격의 발이 묶였다. 그 사이 강철민은 다시 시야에서 사라졌다. 괜찮나, 수진아? 네, 선임하사님.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놈이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수진 하사가 분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박윤서 선임하사는 침착하게 주변을 살폈다. 너무 서두르지 마. 저놈도 지쳤을 거야. 우리가 심리적으로 우위에 있다. 분명 허점을 보일 거다. 그녀는 이수진 하사에게 손짓으로 수신호를 보냈다. 좌우로 넓게 포위하며 전진. 그녀들의 훈련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들의 예상대로 강철민은 멀리 가지 못했다. 그는 작은 계곡을 건너려다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진 채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차가운 계곡물의 체온을 빼앗기고 극심한 공포에 질린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까지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기력도 의지도 없어 보였다. 박윤서 선임하사와 이수진 하사는 조용히 계곡 양쪽으로 접근하여 그의 퇴로를 차단했다. 강철민은 물에 빠진 생쥐처럼 벌벌 떨며 두 여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절망감만이 가득했다. 이제 그만 포기하시지. 더 이상 도망갈 곳도 힘도 없어 보이는데. 박윤서 선임하사가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철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거친 숨소리와 계곡물 흐르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이 길고도 험난했던 숲속의 추격전은 드디어 막을 내리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윤서 선임하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강철민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며 다음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 강철민은 차가운 계곡물 속에서 덜덜 떨며 박윤서 선임하사와 이수진 하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공포와 절망 그리고 약간의 교활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은 듯 마지막 탈출구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고 있었다. 하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냥 담배 좀 피운 거 가지고. 강철민이 쉰 목소리로 억울하다는 듯 항변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담배 좀 피운 것? 당신은 산불을 낼 뻔했고 다른 등산객들을 위협했으며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했어. 게다가 도주까지 시도했고. 그 모든 게 그냥이라고 생각하나? 박윤서 선임하사가 차갑게 반문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동요도 없었다. 이수진 하사는 계곡 반대편에서 강철민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천천히 거리를 좁혀왔다. 그녀의 손에는 아까 주었던 제법 굵은 나뭇가지가 들려 있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었다. 강철민은 두 여군이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자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갑자기 발밑에 있던 사람 머리만 한 바위를 집어들려고 시도했다. 마지막 발악이었다. 거기까지. 박윤서 선임하사가 날카롭게 외치며 허리에 차고 있던 가벼운 등산용 보조 로프를 순식간에 풀어 던졌다. 로프는 정확하게 강철민의 손목 언저리를 휘감았다. 그녀는 로프를 강하게 잡아당겼고 물속이라 중심을 잡기 어려웠던 강철민은 으악 하는 비명과 함께 그대로 계곡물 속으로 고꾸라졌다. 첨벙. 요란한 물소리와 함께 강철민은 허우적거렸다. 박윤서 선임하사는 로프를 늦추지 않고 그를 계곡 가장자리로 끌어냈다. 이수진 하사가 재빨리 다가와 그의 다른 쪽 팔을 제압했다. 강철민은 젖은 생쥐꼴이 되어 축 늘어졌다. 그의 눈에서는 분노와 굴욕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내가 항복한다고. 항복. 그는 다급하게 외쳤다.
박윤서 선임하사는 그의 저항이 완전히 멈춘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로프를 살짝 늦췄다. 진작 그랬어야지. 험한 꼴 더 당하기 전에. 그녀는 아까 제대로 묶지 못했던 강철민의 양손을 이번에는 단단히 결박했다. 이수진 하사는 혹시 그가 다른 흉기를 숨기고 있을까 싶어 몸을 수색했지만 특별한 것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의 주머니에서는 또 다른 담배 한 갑과 라이터, 그리고 현금 따발이 든 두툼한 지갑이 발견되었다. 제압이 완료되자 박윤서 선임하사는 이수진 하사에게 말했다. 수진아, 김 중사에게 연락해서 우리 위치 알려주고 경찰 지원 요청 다시 한번 확인해줘. 그리고 이 친구 저체온증 오면 곤란하니까 일단 물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옮기자. 이수진 하사는 즉시 무전기를 꺼내 김지연 중사와 교신을 시도했다. 다행히 산 중턱이라 간헐적으로 신호가 잡혔다. 한편 등산로에서 오상태를 제압하고 있던 김지연 중사는 이미 경찰에 추가 신고를 하고 다른 등산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증언을 확보하고 있었다. 몇몇 용감한 등산객은 휴대폰으로 오상태의 사진과 현장 상황을 촬영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처음에는 3명의 여성이 건장한 남성을 제압하는 모습에 어안이 벙벙했던 등산객들도 그녀들의 침착하고 프로페셔널한 대처에 점차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특히 박윤서 선임하사가 강철민을 쫓아 숲속으로 사라졌을 때 몇몇 건장한 남성 등산객들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며 김지연 중사에게 힘을 보태기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숲속에서 박윤서 선임하사와 이수진 하사가 흠뻑 젖은 강철민을 거의 끌고 나오다시피 하며 나타났다. 그의 몰골은 처참했고 기세등등하던 조금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등산로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새 여성에 대한 경외감 섞인 탄성을 내뱉었다. 이제 남은 것은 경찰의 도착과 이 모든 상황의 공식적인 마무리뿐이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 사건은 예상보다 더 복잡한 국면으로 흘러갈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 아래쪽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던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마침내 헐떡이는 숨소리와 함께 건장한 체구의 산악경찰 2명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몇몇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잠시 말을 잃었다. 험악한 인상의 남자 2명, 한 명은 흠뻑 젖은 채의 여성 등산객으로 보이는 3명에게 완전히 제압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놀란 표정의 등산객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여기 무슨 일입니까? 가장 먼저 도착한 젊은 경찰관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그의 시선은 박윤서 선임하사와 제압된 강철민, 오상태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다. 박윤서 선임하사가 차분하게 앞으로 나서며 상황을 설명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휴가차 등산을 온 시민입니다. 이 2 남성이 등산로에서 흡연하며 산불 위험을 초래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저희에게 폭언과 함께 물리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정당방위 차원에서 제압했으며 그 과정에서 한 명 강철민이 도주를 시도하여 추격 끝에 검거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상황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불필요한 오해나 절차상의 복잡함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경찰관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3 여성과 2 남성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특히 흠뻑 젖어 덜덜 떨고 있는 강철민의 모습은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난동을 부렸던 인물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이 여성분들이 저 2 사람을 제압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노련해 보이는 다른 경찰관이 재차 확인하듯 물었다. 그의 눈에는 의구심과 함께 일말의 경탄이 서려 있었다. 그때 주변에 있던 등산객들이 앞다투어 증언하기 시작했다. 맞아요. 경찰관님, 저 여자분들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저 깡패 같은 놈들이 얼마나 험악하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담배 피우지 말라고 좋게 이야기하는데도 욕하고 때리려고 했다고요. 아까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던 젊은 남성이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경찰에게 자신이 찍은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영상에는 강철민과 오상태가 위협적으로 행동하는 모습과 박윤서, 선임하사 일행이 그들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겁에 질려 있던 한 중년 여성 등산객도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마른 낙엽에 던지는 것도 봤어요. 정말 산불이라도 날까봐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저 용감한 아가씨들 덕분에 안심했습니다. 여러 명의 일관된 증언과 영상 증거 앞에서 경찰관들의 표정도 점차 심각해졌다. 경찰들은 강철민과 오상태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웠다. 강철민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욕설을 내뱉으며 발악했지만 경찰들의 단호한 제지에 금세 잠잠해졌다. 오상태는 완전히 기가 죽어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도끼와 함께 자신들이 상대한 여성들의 정체에 대한 의문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박윤서 선임하사는 오상태가 버렸던 칼과 강철민이 던졌던 담배꽁초 그리고 그들이 피우다 남은 담배들을 증거물로 확보하여 경찰에게 인계했다. 그녀의 철두철미함에 담당 형사는 내심 혀를 내둘렀다. 김지연 중사와 이수진 하사는 등산객 중 혹시 다친 사람이 있는지 살피고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를 도왔다. 다행히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지만 몇몇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산악구조대원 복장을 한 중년의 남성이 박윤서 선임하사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다. 그는 이 지역 산악구조대장이었다. 대단하십니다. 보통 실력이 아니신 것 같은데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이맘때 건조해서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기 십상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박윤서 선임하사는 가볍게 목례로 답했다. 경찰은 세 여성에게 근처 지구대로 동행하여 참고인 진술을 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 박윤서 선임하사는 당연히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그녀들의 마음속에는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약간의 긴장감이 교차했다. 그녀들은 조용히 서로의 눈빛을 교환했다. 잘 대처하자. 우리가 옳았으니까. 사건 현장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경찰들은 강철민과 오상태를 데리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남겨진 등산객들은 여전히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듯 삼삼오오 모여 방금 전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다. 세 여성의 용감한 행동은 순식간에 지리산의 새로운 전설이 될 것처럼 보였다. 평화롭던 산은 잠시 소란에 휩싸였지만 불의를 지나치지 않은 용기 덕분에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었다. 이제 사건은 산 아래 법과 질서의 영역으로 옮겨지려 하고 있었다. 지구대로 이동한 박윤서 선임하사, 김지연 중사, 이수진 하사는 각자 분리된 공간에서 사건 경위에 대한 상세한 참고인 진술을 시작했다. 그녀들은 사전에 입을 맞춘 듯 군인 신분은 철저히 숨긴 채 자신들을 무술을 연마한 평범한 시민으로 소개했다. 사건의 발단부터 제압 과정, 그리고 강철민의 도주와 재검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진술했다. 그녀들의 진술은 일관되었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여 담당 형사들도 별다른 의심 없이 내용을 받아들였다. 조사를 담당한 베테랑 형사 반장은 박윤서 선임하사의 침착함과 논리정연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특히 그녀가 제출한 증거물들과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및 군중 통제 능력은 일반 시민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반장은 그녀들의 신원에 대해 조심스럽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박 선임하사는 평소 호신술과 응급처치 교육에 관심이 많아 꾸준히 수련해왔을 뿐이라며 능숙하게 대답을 회피했다. 반장은 더 이상 캐묻는 것이 신뢰라고 판단하고 일단 그녀들의 진술을 신뢰하기로 했다. 한편 유치장에 수감된 강철민과 오상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오상태는 모든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반면 강철민은 여전히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심지어 그 여자들이 먼저 시비를 걸고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이건 명백한 쌍방 폭행, 아니 정당방위다. 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두둑한 현금 다발은 그가 단순한 동네 불량배가 아님을 시사했고 담당 형사들은 그의 배후에 어떤 조직이 있는지 탐문하기 시작했다. 진술을 마치고 지구대를 나선 세여군은 약간의 피로감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일렀다. 강철민의 태도를 보아하니 이 사건이 순탄하게 마무리될 것 같지 않았다. 선임하사님, 저 강철민이라는 자 그냥 넘어갈 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지연 중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마 변호사를 통해 계속 우리를 괴롭히려 들겠지. 하지만 우리는 정당했고 증거도 충분해. 흔들릴 필요 없어. 박윤서 선임하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도 불안감은 남아 있었다. 만약 강철민의 배후에 정말 조직 폭력배가 있다면 그들이 어떤 식으로 보복을 시도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들의 우려는 곧 현실로 나타났다. 며칠 후 강철민 측 변호사라는 자가 경찰서에 나타나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박윤서 선임하사 일행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언론에 이 사실을 흘리며 사건을 최대한 시끄럽게 만들려 시도했다. 지역 신문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리산 등산로 폭행 사건 진실은? 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와 게시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다행히 아직 세 여성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았지만 익명성에 기댄 악성 댓글들은 그녀들에게 적잖은 스트레스를 주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대 내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휴가 중 민간인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군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박윤서 선임하사는 지휘관에게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보고했고 지휘관은 일단 그녀들의 말을 신뢰하면서도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자칫하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며칠 뒤 박윤서 선임하사에게 발신자 불명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산에서 너무 나대셨던데.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세상 무서운 줄 알아야지. 명백한 협박이었다. 강철민 측의 소행임이 분명했다. 박 선임하사는 즉시 이 사실을 담당 형사에게 알리고 김지연 중사와 이수진 하사에게도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이 그녀들의 일상을 옥죄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들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투지를 불태웠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그녀들을 지탱하고 있었다. 강철민 측 변호사의 공세는 예상보다 집요하고 악랄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여론을 호도하려 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수사를 지연시켰다. 박윤서 선임하사 일행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등산객들의 증언을 왜곡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심지어 강철민이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여성들의 과도한 폭력 행사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식의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펼쳤다. 박윤서 선임하사는 거의 매일같이 담당 형사인 반장과 통화하며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반장은 노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들을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민간인 신분으로 위장한 그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에는 한계가 있었다. 박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도 저쪽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귀찮고 지리한 싸움이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일관성을 유지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반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다. 결국 박윤서 선임하사는 부대 법무실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휴가 중 발생한 민간인과의 마찰이었지만 사건이 공론화되고 상대방이 조직폭력배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군의 명예와도 관련된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군 법무관은 신중하게 사건을 검토한 후 그녀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동시에 군 내부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것이며 최악의 경우 불명예스러운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압박감 속에서도 세 여군은 서로를 의지하며 꿋꿋이 버텨냈다.
훈련이 없는 저녁 시간에는 함께 모여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예상되는 반대 신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다. 김지연 중사는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답답함을 토로하면서도 박윤서, 선임하사의 침착한 리더십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다. 이수진 하사는 꼼꼼하게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악의적인 여론에 상처받으면서도 애써 긍정적인 모습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정말이지 우리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도 이렇게 시달려야 하다니요. 이수진 하사가 울먹이며 말했다. 수진아, 세상이 항상 정의로운 건 아니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의를 포기할 수는 없어. 우리가 강해야 해. 그래야 저런 쓰레기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김지연 중사가 그녀의 어깨를 다독였다. 박윤서 선임하사는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도 편치 않았지만 리더로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그리고 동료들을 지켜내야 한다고 굳게 다짐했다. 다행히 경찰의 수사는 강철민 측의 의도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았다. 반장을 중심으로 한 수사팀은 끈질기게 강철민의 주변을 파고들었다. 그의 과거 전과 기록, 조직폭력배 연루 정황, 그리고 사건 당일 그의 행적에 대한 추가 증거들이 속속 확보되었다. 특히 다른 등산객들이 촬영한 영상은 객관적인 증거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영상 속에는 강철민이 먼저 폭언과 위협을 가하고 심지어 담배꽁초를 마른 낙엽에 던지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마침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정의감 넘치기로 소문난 젊은 검사, 이정민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검사는 방대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후 박윤서, 선임하사 일행의 행동이 명백한 정당방위 및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강철민 측 변호사의 쌍방 폭행 주장을 일축하고 강철민과 오상태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박윤서, 선임하사 일행에 대한 고소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정민 검사는 직접 박윤서, 선임하사에게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알렸다. 박윤서 씨, 안심하십시오. 검토 결과 귀하와 동료분들의 행동은 정당했습니다. 곧 정식으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질 겁니다. 오히려 저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당당하게 진실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 검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오랜 시간 불안감에 시달렸던 세 여성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군 내부 조사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무리되었다. 지휘관은 외부 기관의 수사 결과와 그녀들의 평소 품행, 그리고 특수부대원으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고 처분으로 사안을 종결지었다. 비록 가벼운 징계였지만 그녀들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에 안도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재판이라는 가장 큰 산이 남아 있었다. 그녀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손에는 보이지 않는 칼 대신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들려 있었다. 드디어 강철민과 오상태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날. 법정안은 이른 아침부터 방청객들과 취재진들로 북적였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재판 과정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박윤서 선임하사, 김지연 중사, 이수진 하사는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짙은 정장 차림의 그녀들은 평소의 군복이나 등산복과는 또 다른 위엄과 강인함을 풍겼다.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강철민은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재판장을 노려보았다. 반면 오상태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강철민의 변호인은 재판 시작부터 공격적인 변론을 펼쳤다. 그는 박윤서, 선임하사 일행을 과도한 폭력성을 지닌 위험한 인물들로 몰아가려 했고 사건의 발단이 사소한 말다툼이었으면 피고인들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강변했다.
교묘하게 편집된 CCTV 영상 일부와 정체불명의 목격자까지 내세우며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 하지만 이정민 검사의 반격은 날카롭고 치밀했다. 그는 강철민의 과거 전과 기록과 조직폭력배 연루 정황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그의 폭력적인 성향을 부각시켰다. 또한 등산객들이 촬영한 무편집 영상 전체를 증거로 제출하여 사건 당일 강철민의 위협적인 행동과 산불 방화 시도 정황을 명백히 밝혔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법정안은 술렁였고 강철민의 변호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되자 먼저 박윤서 선임하사가 증인석에 섰다. 강철민의 변호인은 그녀에게 유도 신문을 던지며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려 애썼다. 증인은 평소 격투기를 수련했다고 했는데 건장한 남성 2명을 상대로 그렇게까지 과격한 제압이 필요했습니까? 단순한 재질을 넘어선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박윤서 선임하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시 피고인들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닌 명백한 물리적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특히 강철민 피고인은 담배꽁초를 마른 낙엽에 던져 산불을 일으키려 했고 저와 동료들의 생명까지 위협했습니다. 저희의 행동은 자신과 다른 등산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방위였습니다. 저희는 훈련받은 대로 과도한 폭력이 아닌 정확한 제압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오히려 변호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다음으로 김지연 중사와 이수진 하사가 차례로 증언했다. 김지연 중사는 오상태가 칼을 꺼내 휘두르던 긴박했던 순간을 생생하게 증언했고 이수진 하사는 강철민의 도주와 추격 과정, 그리고 그들이 다른 등산객들에게 가했던 위협적인 언행들을 상세히 밝혔다. 그녀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증언은 배심원단과 재판부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강철민 측은 점점 더 궁지에 몰렸다. 그들이 내세웠던 목격자는 이정민 검사의 예리한 반대 신문에 허점을 드러내며 위증 혐의까지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반면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다른 등산객들은 용기를 내어 법정에 출석하여 박윤서 선임하사 일행에게 유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한 노년의 등산객은 떨리는 목소리로 저 아가씨들이 아니었으면 우리 같은 노약자들은 정말 큰 봉변을 당했을 것이요. 저들은 영웅이요 영웅. 이라고 외쳐 법정 안에 작은 감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수차례의 공판 끝에 마침내 선고 공판일이 다가왔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강철민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오상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땅, 땅, 땅. 재판장의 의사봉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강철민은 판결에 불복하며 고성을 질렀지만 법정 경위들에 의해 끌려나가며 그의 최후는 초라하게 마무리되었다. 박윤서 선임하사 일행은 담담한 표정으로 판결을 지켜보았다. 길고 힘들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난 순간이었다. 법정을 나서는 그녀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깊은 만족감이 어려 있었다. 이제 그녀들은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더 큰 사명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이 흘렀다. 길고 긴 긴장감에서 벗어난 박윤서 선임하사, 김지연 중사, 이수진 하사는 모처럼 편안한 휴식을 취했다. 하지만 그녀들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안도감 이상의 깊은 성찰과 감회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번 사건은 그녀들에게 군인으로서의 사명감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정의와 용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값진 경험이었다. 사건 이후 세 사람의 전후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굳건하고 깊어졌다. 함께 불의에 맞서 싸우고 법정이라는 또 다른 전장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진실을 지켜낸 경험은 그 어떤 고된 훈련보다도 강한 유대감을 형성해 주었다. 이제 그녀들은 눈빛만 봐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 만큼 끈끈한 사이가 되었다. 조용했지만 그녀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한 인정도 뒤따랐다. 부대 지휘관은 공식 석상 대신 조촐한 자리에서 세 사람을 따로 불러 격려했다.
제군들의 용감하고 현명한 대처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군의 명예도 지킬 수 있었네. 특히 박윤서 선임하사의 냉철한 판단력과 리더십은 모든 장병에게 귀감이 될 만했어. 자네들은 진정한 특전 용사들이야. 지휘관은 따뜻한 격려와 함께 표창장을 수여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없었지만 진심이 담긴 인정은 그 어떤 포상보다 값졌다.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당시 도움을 받았던 등산객들로부터 감사 편지와 작은 선물들이 부대로 전달되기도 했다. 박윤서 선임하사는 아버지의 산불 사고 이후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깊은 보람을 느꼈다. 일상으로 복귀한 그녀들은 다시 고된 훈련에 매진했다. 하지만 이전과는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훈련에 임하는 그녀들의 눈빛에는 더욱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서려 있었다. 특히 박윤서 선임하사는 훈련 중에도 틈틈이 산림보호와 응급처치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습득하며 자신을 더욱 단련시켰다. 언제 어디서든 제복을 입고 있든 아니든 그녀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고 싶었다. 어느 주말 박윤서 선임하사는 혼자 조용히 다시 지리산을 찾았다. 그날의 소란이 있었던 등산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했고 푸르른 실록만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천왕봉 정상에 오른 그녀는 발 아래 펼쳐진 웅장한 산맥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 아버지의 아픔이 서린 곳, 그리고 자신이 또 다른 아픔을 막아냈던 곳. 산은 그녀에게 시련이자 극복의 대상이었고 이제는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 그 자체였다.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나 투지가 아니었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정의감, 약자를 보호하려는 용기, 그리고 조국과 국민을 향한 헌신이 응축된 결코 꺼지지 않을 성스러운 불꽃이었다. 산악의 불꽃은 바로 그녀 자신 그리고 그녀의 동료들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문득 부대로부터 긴급 호출 메시지가 수신되었다. 새로운 임무였다. 박윤서 선임하사는 지체 없이 하산 준비를 했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지리산의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장엄했다. 그녀는 그 풍경을 가슴에 새기며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이 땅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노라고. 며칠 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박윤서 선임하사, 김지연 중사, 이수진 하사는 완전 군장 차림으로 헬기에서 뛰어내리고 있었다. 새로운 작전 지역으로 침투하는 중이었다. 낙하산이 펴지고 밤하늘을 유영하는 동안 그녀들의 눈빛은 결연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지리산에서의 경험은 그녀들을 더욱 강인한 전사로 성장시켰다. 그녀들은 알고 있었다. 세상에는 여전히 불의가 존재하고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들은 언제나처럼 기꺼이 그 어둠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가슴 속 불멸의 불꽃을 안고